자, 오늘은 유닛 01 밑줄어법 중에서도 첫 번째 시간으로 동사 밑줄을 한번 보자. 자, 이거 잠시 정리해 볼게. 자, 이 어법 문제에서 동사 밑줄이 그어진 경우, 이게 사실은 밑줄어법 문제 중에서는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야. 자, 이 밑줄어법에서 동사의 밑줄이 그어져 있으면 항상 따져봐야 될 게 세 개라고 했지. 첫 번째 시제, 두 번째 수, 세 번째 태. 자, 시제. 자, 특히 이제 중요한 게 이게 현재 완료냐 아니면 과거 시제냐, 또 과거 완료냐, 이런 것들. 자, 수는 뭐 주어에 따라서 단수 복수를 찾는 거지. 단수 복수의 선택 문제인데, 이거는 특히 어떤 때 주의해야 되냐면, 이제 여러 가지 뭐 특수한 구문의 수일치도 있지만 특히 주의해야 될 것은 도치에서의 수일치가 중요하다. 이거 수능에서 잘 나오는 거예요. 도치 구문에서 수일치. 태는 능동태 대 수동태를 의미하지.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돼. 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글의 내용에 한번 들어가 보자. 자, 동사의 밑줄이 그어져 있을 때 떠올려야 할 포인트. 여기 나오지? 이건 어떤 경우에 도치에서의 수일치 아닙니까? 자, 도치에서 수일치는 뭐냐면 이런 경우지. 어떤 경우냐면, 예를 들어서 부정어나 아니면 부사 구가 나오고 동사 주어인데 분명히 주어가 뒤에 있지. 근데 이 부정어나 부사구 속에 있는 어떤 단어의 일부를 주어로 착각하면 안 되지. 동사는 여기에 주어는 이제 뒤에 있는데 이 부정어나 부사구의 이 일부를 주어로 착각하면 안 된다 이거야. 그래서 이 앞에 있는 걸 보고서 이 동사의 수일치를 하면 안 되지. 뒤에 있는 걸 봐야지. 이런 것들은 이제 시험에서, 특히 수능에서는 도치에서의 수일치가 아주 잘 나와. 자, 한번 이제 밑에 글을 보자. 주어 동사의 수일치. 문장 속에 무엇을 파악하여? 당연히 문장 속에서 주어를 파악해야지. 문장 속에서 주어를 파악하여 단수 주어는 단수 동사로, 복수 주어는 복수 동사로 짝을 맞춘다. 뭐 이건 당연한 얘기지. 주어에 수식어나 주어와 도치된 어구를 주어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여기 한번 봐봐. 이 경우에 이제 특히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첫 번째, 이렇게 주어가 나와 있는데 이 뒤에 수식어들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 그러면 이 수식어를 딱 문장 안에서 골라낼 수 있어야 되는데, 잘못해서 이 수식어를 주어로 착각하면 안 된다 이거야. 이 수식어로는 뭐냐? 가장 흔한 게 이제 전치사구, 그 다음에 형용사구, 그 다음에 ing, pp, 또 투부정사도 있지? 투부정사. 또 뭐가 있냐? 관계사구. 관계사절.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경우. 두 번째는 이제 부정어, 아까도 나왔지만 부사구, 다음에 동사, 주어. 그래서 이런 수식어를 딱 걷어낼 수 있어야지. 그래서 이 주어 찾는 게 제일 중요하지. 주어를 얼마나 잘 찾아내느냐. 역시 또 여기도 주어를 얼마나 잘 찾아내느냐.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지. 이해되지? 엉뚱한 걸 주어로 착각하면 안 된다. 이런 의미지. 자, 필기해둬. 자, 다음. 선행사, 주격, 관계대명사, 동사에서 동사의 수는 선행사와 일치시킨다. 자, 요거 잠시 한번 써보면, 요거는 무슨 얘기냐? 자, 선행사가 나오고, 여기 주격, 관계대명사가 나와. 그 다음에 이제 동사가 나오겠지. 자, 이럴 때, 이 동사의 수일치는 어디에 한다? 이 선행사. 이 선행사가 이제 동사의 주어니까. 자, 근데 이제, 이런 문제는 좀 쉽고. 자, 이번엔 이런 거 한번 봐봐. N1, 그 다음에 전치사, N2, 다음에
주격, 관계, 대명사, 다음에 동사. 자, 여기 한번 봐봐. 이럴 때 과연 N1이 선행사냐, N2가 선행사냐, 이게 좀 애매한 문제야. 이해되지? 이럴 때는 둘 다 선행사가 될 가능성이 있어. 이거는 N1, N2 중 해석을 통해서 N1, N2 중 선행사를 찾아야 한다. 알겠지? 이거는 선행사는 N1이 될 수도 있고 N2가 될 수도 있어. 근데 이건 해석을 해봐가지고 어느 게 의미상 맞는가 이렇게 찾아봐야 돼.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야. 이 두 가지야. 자, 이번에는 시제 파트로 한번 가볼까? 주절과 종속절의 동사 시제는 서로 적절한지 확인한다. 문장 속에서 시제를 나타내는 부사구는 시제의 단서가 된다. 밑에 그냥 시제겠지?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구. 자, 여기 보면 주절과 종속절의 시제가 적절한지 확인한다. 이 말은 시제 일치를 확인한다. 이 말이거든. 일단 시제 일치가 뭔지 알아야지. 시제 일치. 정리 한번 해볼게. 먼저 주어, 타동사가 나오고 대절이 나왔어. 그 다음에 S 다시 V 다시. 이럴 때 요 VT하고 요 V하고 요 두 개 사이에 동사의 시제에 있어서 어떤 관계가 있어. 그걸 시제일치라고 하지. 먼저 V 다시가 현재 완료, 미래면 이 V 다시는 모든 시제가 가능해. 그런데 V 다시가 과거나 과거 완료면 이 V 다시는 과거나 과거 완료만 가능하다. 그게 이제 시제 사이에 이런 관계가 있어. 그러니까 이 주절의 동사가 현재나 현재 완료, 미래면 이 종속절의 동사는 모든 시제가 가능하고 주절의 동사가 과거나 과거 완료면 종속절은 과거나 과거 완료만 된다. 이게 이제 시제 일치지. 과거에 일어난 일 중 더 먼저 일어난 일, 즉 대과거의 일은 무슨 시제로 쓴다? 그치. 과거 완료, 즉 had pp로 쓴다. 그건 다 아는 내용이겠지? 자, 이번에는 조동사와 법부자. 문맥상 의미와 시제가 적절한 조동사가 맞는지 확인한다. 요거는 사실 이 조동사 관련해서 이 문제는 제일 많이 나온 게 이거야. 조동사 have pp. 이게 이제 수능에서는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는 문제지. 얘들아, 조동사 have pp는 다 과거 사실에 대해서만 쓰는 거지. 한번 정리해보자. 제일 많이 나온 게 must have pp. 무슨 뜻? 뭐뭐? 자, must가 뭐뭐 해야만 한다 의무의 뜻도 있지만 뭐뭐이면 틀림없다라는 추측의 뜻도 있지. 그 추측의 뜻으로서 과거형으로 쓰면 must have pp야. 뭐뭐 했었으면 틀림없다. 자, 그 다음에 이 틀림없다가 아니라 이제 뭐뭐 하지 않았음에 틀림없다. 뭔가 과거 사실에 대해서 부정적 확신. 그렇지. can't have pp. can't have pp가 뭐뭐 했었을 리가 없다.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나오는 게 should have pp. 뭐뭐 했었어야 했는데 했어 못했어? 못했지. 그 다음에 이제 may나 might have pp. 뭐뭐 이었을지도 모른다. 마지막으로 이제 need not have pp. 뭐가 있어? need not have pp. 뭐뭐 할 필요가
없었는데 근데 해버린 거지. 요렇게 요것만 기억하면 돼. 요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들이지. 이것도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다는 게 뭘 볼 수 있다는 거야? DS 파일. 아, 요거? 선생님 저장해 놓으면 볼 수 있어. 너 공부하겠다는데 왜? 아니면 밴드에 선생님이 그 유튜브에 올려서 보여줄까? 그게 좀 더 편할 수도 있지. 밴드에 보는 것보다는 DS 파일을 보면 해상도가 좋아. 깨끗하지, 화면이. 그 다음에 요 맨 마지막 insist demand 요거는 쓸 게 많으니까 예전에 썼던 거를 한번 보고서 선생님이 해줄게. 자, 요거는 뭐냐? 당위의 슈드인데 당위의 슈드. 자, 요거 밑에 거는 다 필기 다 했어? 아직 안 했어? 잠깐만. 당위의 should. 요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 건데 여기 봐봐. 요구 주어 다음에 요구, 주장, 명령, 제안, 추천의 동사가 나오고 대절이 딱 나왔어. 대절이 나왔는데 그 주절에서 이제 이게 주절 동사지. 주절 동사에 요구, 주장, 명령, 제안, 추천의 동사가 나왔을 때 종속절에서 당위성 있으면 무조건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 써야 되고 should는 생략 가능하다. 당위성이 있을 때 아무 때나 그런 게 아니라 뭐 할 때? 당위성이 있을 때. 당위성이 있을 때. 당위성이 뭐냐? 이 주절의 주어가 생각하기에 당연히 뭐뭐 해야 된다. 이 대절 이하의 내용을 당연시 여길 때. 그래서 당위성이 없다면 시제일치 해야 돼. 아까 우리 시제일치 배웠지? 주절의 동사가 여기가 시제일치란 건 이 요구, 주장, 명령, 제안, 추천의 동사가 과거면 이 종속절은 과거나 과거 완료를 써야 된다는 얘기지. 예문 보면 그는 insisted, 주장했다. 그녀가 거기 혼자 가야 된다고. 왜냐면 그녀가 성인이 되었으니까. 이때는 should가 생략된 거야. she go 틀린 것 같지? goes도 아니고 go인데. 근데 이거 맞아. 왜? should가 생략됐거든. 자, 근데 밑에 봐봐. 그 목격자는 주장했다. 그 사고가 일어났었다라고. 교차로에서. 이때 주장한 건 과거지. 사고가 일어났던 건 대과거. had pp지. 근데 어떤 책은 그냥 똑같이 과거로 쓰는 책도 있어. 근데 내가 볼 때는 had taken으로 쓰는 게 좋겠지.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데 요거를 선생님이 한번 사진을 탁 찍어서 그렇지. 줄여서 이렇게 넣어놓으면 되겠지. 여기다가 넣을까? 알겠지? 요 당위의 should는 뭐다? 요 내용이다. 자, insist, demand 등 요구주장, 제한, 명령의 동사가 오는 대절에 당위성이 내포되었다면 뭐가 나와?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 나오는지 확인한다. 이런 얘기지? 자, 요거 필기를 좀 해둬야 돼. 자, 근데 필기하면서 좀 잠시 들어볼 게 뭐냐면 이런 동사들을 눈으로 딱 알아차릴 써야 돼. 알아차릴 수 있어야 돼. insist 대절? 그러면 당위성이 있는지 체크해봐야지. 그 다음에 또 suggest 대절? 당위성 있나? 이렇게. propose 대절? 당위성이 있는 경우가 그걸 항상 체크해야 돼. 그러려면 이 동사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해. 자, 필기도. 그 다음 태보자. 주어와 동사의 관계가 능동인지 수동인지를 고려하여 동사의 태를 확인한다. 이런 경우는 이제 이런 경우를 잘 보면 되지. 자, 만약에 여기 이제 주어 다음에 첫 번째로 주어 다음에 자동사가 나왔어. 그럼 이 자동사는 무조건 능동태지. 맞지? 자, 두 번째 주어 다음에 삼형식 동사가 나왔어. 근데 목적 없어 뒤에. 이 무자는 한자로 써볼게. 한자로 없을 무자. 그러면 삼형식 동사는 원래 목적을 필요한 동사지. 근데 목적 없어. 그럼 이건 수동태가 돼야지. 맞지?
세 번째, 주어 다음에 사형식 동사인데 목적어가 한 개만 있어. 얘들아, 사형식 목적어가 두 개 필요하지. 그러면 하나밖에 없으면 이건 수동태가 돼야지. 이 동사가. 네 번째, 주어 다음에 오형식 동사인데 목적격 보어만 있어. 목적어는 없어. 그럼 얘는 수동태가 돼야지. 뭐가? 이 동사가 이렇게 알겠지? 뭐 이런 이야기야. 간단하게. 얏. 얏. 이렇게. 알겠지? 자, 이번에는 병렬 구조 보자. and나 but, or 등 등위 접속사로 연결된 병렬 구조인데 연결되는 대상은 문법적으로 서로 대등한 형태여야 된다. 동일한 형태여야 된다. 대등 또는 동일. and나 but 앞뒤에서 문법적 성격이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지. 자, 이제 문제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자.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보자. 자, 밑줄진 부분이 어법상 올바르면 O, 틀리면 XP하고 바르게 고치시오. 자, 1번 보자. Mining for diamond are an expensive and exhausting operation. 자, 다이아몬드를 위한 채굴은 값비싸고 exhausting, 아주 탈진시키는, 고갈시키는, 굉장히 뭔가를 많이 들어가게 하는 operation, 작동이다. 자, 이때 동사가 a인데 과연 주어를 다이아몬드 이거 복수형으로 봐야 될 건지 mining 이 동명사를 주어로 봐야 될 건지 이제 그게 이제 포인트지. 자, 주어는 뭐야 일단? 주어는 그렇지, 마이닝이지. 마이닝 한 단어로 따지면. 자, 이 for의 품사가 뭐야? 전치사지. 전치사는 항상 뒤에 전치사의 목적어가 나와야 되고 이 전체를 우리가 전치사 구라고 불러주지. 이 전치사 구는 전부 다 수식어야. 즉 주어가 될 수 있다 없다. 주어는 절대로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for diamonds 이거는 주어가 될 수 없어. 주어는 뭐다? mining. 따라서 동사는 is가 맞아 틀려? 아니 is지. a는 틀렸고 is가 맞겠지? 그래서 a는 틀렸다. 왜? mining은 현재지. 그 단수지.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2번 한번 봐봐. 2번. I was the shortest person in this crowd. 나는 이 이 군중 속에서 가장 키가 작은 사람이었다. 하지만 not only, 여기 봐봐. not only가 뭐뭐일 뿐만 아니라는데 부정어가 맨 앞으로 나갔지. 부정어가 맨 앞으로 나가면 좀 체크해봐야 될 게 뭐냐면 도치를 한번 생각해봐야 돼. 숙녀들 모두 뿐만 아니라 숙녀들 모두가 다 자연적으로 키가 클 뿐만 아니라 but also every single one of them 그들 중에 각각이 하나가 착용하고 있었다. 3.5인치 힐을. 자, 여기 보면 하지만 내가 가장 작은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 숙녀들 모두가 다 자연스럽게 키가 컸을 뿐만 아니라 자연적으로 키가 컸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숙녀들이 전부 다 키가 컸어. 그리고 3.5인치 힐을 착용하고 있다. 얘들아, 1인치가 몇 센치야? 1인치는 2.54 센티미터야. 그러면 3.5인치는 대략 몇 센치? 10cm는 안 되겠고 한 7.5가 좀 넘겠지. 어디 보자. 한번 선생님 계산해 볼게. 2.54 곱하기 3.5는 3.5, 8.89, 약 9cm. 3에서 5인치다, 얘들아. 3 to 5, 3.5가 아니라 3 to 5인치. 그러면 약 7.5에서 10cm 힐을 신은 거지. 원래 키가 컸는데 거기다가 힐도 높은 걸 신었어. 그러면 되게 커 보이겠지? 자, 여기 한번 보자. 요 문장은, 원래 문장은, 이제 도치되기 전의 문장은, 원래는 all of the ladies were not only naturally tall.
but 이렇게 나가야지. 원래 all the ladies가 주어야. 맞죠? 원래는 이게 맨 앞으로 가야지. 그런데 이 not only가 앞으로 나오면서 도치가 된 거야. 그래서 all the ladies는 당연히 복수 취급해야지. 맞지? 그래서 was가 틀린 거지. were가 돼야지. 왜? 주어는 all the ladies야. 이 전체가 주어야. 근데 사실 여기서 조금 더 하나 공부해 둘 게 있어. 자, 여기서 좀 뭘 좀 일단 체크를 또 해봐야 되냐면, 얘들아, 이 all은 첫 번째, all이 단독으로 쓰여가지고 얘가 사람을 나타내면 얘는 복수 취급해야 돼. 근데 두 번째, 이 all이 단독으로 쓰였는데 사물을 가리키잖아? 그럼 얘는 단수 취급을 해. 세 번째, all of 그 다음에 더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복수 명사가 나오면 얘는 복수 취급. 네 번째, all of 더 다음에 단수 명사가 나오면 단수 취급. 왜냐면 all은 부분 표시 명사에 해당하거든. 이것도 같이 알아두는 게 좋아. 자, 그럼 여기서는 all이 주어긴 한데 뒤에 the ladies가 복수지. all도 복수 취급해야 되는 게 맞지. 그래서 여기서는 was가 틀렸지. 알겠지? 같이 좀 알아둬야 돼. 자, 그러면 몇 문제만 직접 한번 풀어보고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풀어보자. 자, 몇 번을 해보냐면, 자, 3번하고 4번, 7번, 3, 4, 7. 지금부터 3, 4, 7 세 문제만 풀어본다. 자, 먼저 3번 보라고 했지. 아폴로 17호는 The Last Manned Mission, 마지막 인간이 탑승한, 즉 manned는 유인의 이런 뜻이야. 마지막 유인 임무였었다. 달로에. 그 후로는 달에 사람이 간 적은 없다 이 말이지. Since then, 그때 이후로 어떤 인간도 그 장소에 가본 적이 없다. 여기 have pp가 현재 완료인데 경험이지. 어떤 장소야? Where they can float and gaze at the whole world. 자, 그들이 떠다니고 gaze at, 응시할 수 있는, 전체 지구를 떠다니고 응시할 수 있는 그런 장소에 어떤 인간도 가본 적이 없다. Since then, 그때 이후로. 일단 동사에 밑줄 그어져 있는데 시제는 현재 완료 OK지. 왜? 밑에 since then 이렇게 돼 있지. since then, 그때 이후로 이게 있으니까. 그 다음에 시제, 다음에 수. 자, 수를 봐봐. 주어는 뭐야? 주어는 no humans. 이렇게 돼 있지. 이때 no는 얘들아 주의해야 될 게, 이 no는 주어의 일부야. 이때는 이 no가 humans를 꾸며줘서 어떤 인간도, 그래서 humans가 주어예요. 이거 어때? 그래서 수도 괜찮지. 그 다음에 태는 have pp, have been to, 어디에 가본 적이 있다. 경험을 나타내지. 뭐 괜찮지. 뭐 틀린 게 없어. 그래서 3번은 틀린 데가 없다. 알겠지? 이렇게 하나씩 따져보면 되겠지. 자, 이번에는 선생님이 또 7번 한번 풀어보라고 했지? 7번 한번 같이 보자. 7번은 앞에 and가 있어. 광호야, 앞에 and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뭘 체크해 봐야 돼? and가 있으면 뭘 체크? 병렬을 한번 체크해 봐야지. 자, 운동은 도와준다. 컨트롤, 통제하는 것을 도와준다. 뭐를? blood pressure, 혈압을 통제하는 걸 도와준다. 여기 보면 help는 이제 투부정사나 동사원형 다 쓸 수 있지. 뭐뭐 하는 것을 돕다. 이런 뜻이지. 또 어떻게 뒀어? help, 목적어 다음에도 이렇게 쓰지. 목적어 뭐뭐 하는 것을 돕다. 운동은 도와준다. 혈압을 통제하는 걸 도와준다. 또 boost, 증대시킨다. boost가 증대시키다지. 좋은 혈압, 피의 콜레스테롤 수준을 증대시킨다. 그리고
심장을 in shape, 건강한 상태로 한다. 이때 get은 어떤데 뭐뭐 하게 하다로 하면 돼. 심장이 in shape. 이때 이제 형태를 여기 봐봐. 좋은 상태로 유지하다. 밑에 나오지. get 목적어 in shape. 좋은 상태로 유지하게 한다. 자, 여기 보면 boost s가 붙었지. 그럼 boost helps 그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병렬이 돼야지. helps boost gets. 참고로 이러한 and나 or는 연결을 할 때 어떻게 여기 봐봐. A1, A2 땡땡땡땡 A에 n-1 컴마 and 컴마 an 이렇게 연결되지. 이걸 괄호로 괄호할까? 이렇게 n개를 연결고 할 때는 항상 맨 마지막에서 바로 앞에 and를 쓴다고. 그래서 이 and를 보면 and 뒤에 나오는 게 병렬의 마지막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지. 알겠지? 병렬 구조는 이렇게 쓴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고쳐야 돼? helps, boosts, gets 이렇게 써야지 되지. 알겠지? 자, 이 챕터 뒤에 끝까지 다 풀어보도록 해.